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기를 느끼고 한국으로부터 수조원어치 무기를 구매해 완전 무장한 폴란드.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다음 먹잇감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급박함에 선택했다 보니 한국산 무기가 그만큼 신뢰도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에 맡긴 것은 비단 안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한국 기업에게 전부 맡겼는데요. 오늘은 폴란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65년 태국 파탄이 나라티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해외 건설 역사의 시작을 알린 현대건설. 이후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던 두바이에 부르즈 칼리파는 삼성물산이 세웠고, 싱가포르 랜드마크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쌍용건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는 DLENC와 SK 에코플랜트가 튀르키예에 세웠죠.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진한 한국의 흔적을 남긴 건설사들이 쌓은 누적 수주액은 1조 달러, 약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도전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먹거리 사업으로 해외 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에는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에서 따낸 첫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가 곧 준공을 마치고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폴리체 지역에는 폴리머리 폴리체 탈수소화 공정 폴리프로필렌 플랜트 프로젝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수행 중인데 상당히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간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유럽에서 교량, 터널 등의 토목 분야나 자동차, 타이어, 공장 또는 업무용 건물을 지어왔을 뿐 석유화학 플랜트는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유럽에는 플랜트 선진 기업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였었는데, 폴란드 최대 민간 석유화학 기업인 그룹 아조티는 현대 엔지니어링에게 폴리머리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발주했습니다. 폴리머리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축구당 55개를 합친 12만 평 규모의 땅에 연간 4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과 부대시설을 건설합니다. 이는 폴란드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수주했는데 사업비가 무려 1조 5,4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플랜트에서는 프로판가스와 프로필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필렌은 에틸렌과 결합해 자동차 내외장재, 인공섬유, 각종 생필품 등의 기초 소재가 되는 폴리프로필렌으로 태어납니다. 폴란드 내수뿐 아니라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인 셈. 아직 완전히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6월 22일 현장에서 폴리프로필렌 초도 생산 기념 행사를 진행해 마테오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죠. 사실 폴리머리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가 출범했는데, 공사가 선정한 제1호 투자 사업이 바로 폴리머리 프로젝트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설계, 시공 능력과 시너지를 일으켜 최종 수주에 성공했죠. 사실 폴란드가 한국 기업에게 역대 가장 큰 석유화학 플랜트를 맡겼다는 것은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뤄온 폴란드는 2018년 쟁쟁한 회원국들을 모두 제치고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죠.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과 수행 능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수주한 직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인력 수급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공장도 가동되지 못하고 하늘길도 막히는 바람에 원자재 값은 폭등했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발주처인 그룹 아조티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계약서를 2차례나 수정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분에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기를 지연시키지 않고 곧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폴리머리 프로젝트가 끝나기도 전에 폴란드 정부가 4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도 현대 엔지니어링에 발주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폴란드 최대 규모의 국영 정유기업 PKN 올레는 PKN 올레핀 확장공사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할 업체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선택했죠. 이는 위에서 살펴본 폴리머리 프로젝트보다 훨씬 큰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무려 4조 1천억 원으로 폴리머리 프로젝트보다 약 3배 규모에 육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르샤바 북서쪽 약 120km 떨어진 중부 마조푸셰주 푸오츠크 지역에 에틸렌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포츠크에 위치한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분해하면 얻을 수 있는 에틸렌을 연간 74만 톤 생산하는 시설로 놀라운 점은 기본 설계가 연계된 EPC를 수주했다는 점입니다. 그간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기본 설계를 무기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독식하다시피 했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 역시 기본 설계 부분 능력을 강화해 유럽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따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폐허가 된 국토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 재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는 2023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개최됐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쟁이 이른 시일에 종료될 경우 1단계로 도로, 교량, 수도시설 복구가 시작되고 2단계는 임시주택, 학교, 병원 등이 건립됩니다. 3단계에서는 경제회복, 디지털 인프라 확립 등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재건 비용이 무려 2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따낸 건설사업 누적 수주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죠.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주체는 미국과 영국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국가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힘껏 지원해준 국가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폴란드 역시 미국 못지않은 지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폴란드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군사적인 차원에서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에 최선봉에 섰던 만큼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의 상당 부분을 폴란드에게 맡길 것은 자명한 사실. 이에 지난 8월 14일 현대 엔지니어링은 폴란드에서 개최된 한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두 건의 주요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로 날아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국토,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공공, 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 등 상당히 많은 MOU가 체결됐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철도, 도로, 군사시설에 대한 재건과 폴란드 후방 보급기지 및 군 공항 등이 재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폴란드 방안을 동행해 피제트와 MOU를 체결했는데 피제트는 폴란드 국방부 산하 국영 방산 기업으로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제트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듈러 작전기지, 캠프 공급과 관련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향후 모듈러 주택 사업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인데요. 여기에 현대 엔지니어링, 미국 USNC 그리고 그루파 아조티 폴리츠의 3자 간 초소형 모듈 원전 사업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수로 원자로가 아닌 소형 모듈 원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300메가와트급의 발전 용량을 가진 소형 원자로를 SMR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적은 100메가와트급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초소형 원자로 MMR이라고 합니다. MMR은 발전 용량이 적기 때문에 중대 원전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고 모듈러 설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산간 및 사막과 같은 극지나 오지에도 설치할 수 있죠. 수요에 따라 원자로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열 출력 증가가 가능해 확장성도 높아 세계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찍이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MMR에 주목한 현대 엔지니어링은 미국의 USNC와 글로벌 MMR EPC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아조티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폴리머리 프로젝트의 사업장 내에 MMR 도입 논의를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이죠. 현재 폴란드에서 가동을 준비 중인 석유화학 플랜트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리고 초소형 모듈 원전까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를 전초기지로 차근차근 유럽도 점령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